예,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 주시는 분이시죠. 유인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인태 전 의원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홍종학 전 의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학자죠. 경제민주화를 계속 주장해 왔던, 그리고 뭐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고. 예. 예. 입법 의원 활동 19대 국회의원 때 비례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에 제동을 걸기로 유명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게 이를테면 아주 근본주의 비슷하게 했던 그런 건 아니, 비교적 둥근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진 않았는데. 예, 못하지 않고 둥근 경제학자. 예. 시민단체 활동도 했죠. 뭐 경실련에서 좀 했다고 그러대요. 예. 뭐 홍종학 후보자와 기억나는 일화가 좀 있으십니까? 전 뭐 개인적으로 별로 가깝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뭐 이런, 이 친구 저거 좋아해요. 수제 맥주. 아, 뭐 그거 하는데 굉장히 도움 주는 아마 입법도 하고, 뭐 의원들 수제 맥주 하는데 뭐 먹으러 오라고 초청한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 만났을 때 제공된 맥주가 수제 맥주다. 뭐 이른바 강서 에일인가요? 뭐 강서 맥주인가 이런 부분들 도와주는 법안도 만들었다 이 얘기시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현역 의원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 홍종학 후보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궁여지책 아닌가요? 궁여지책.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창조경제라고 했는데 뭐 운영이 좀 뭐 재벌을 이렇게 연계시켜 잘못된 거지만은 지금 하여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이제 청년들 창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하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벤처 쪽에 좀 상징적인 임무를 아마 그동안 했다가 뭐 처음에 박성진 후보자도 26번째니 27번째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 낙마 후에 30며칠간 한 20여 명을 뭐 접촉했다고들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27에 20이면 여기는 순서로 보면 한 거의 50번째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좀 그 벤처의 상징성 있는 인물을 찾는데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백지신탁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정부의 뭐 인재풀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궁여지책으로 이제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지고 박성진 후보자 낙마하고 그러면서 힘있는 정치인이 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윤호중 의원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 많이 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질문은 왜 현역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 중에서 굳이 골랐느냐. 그게 과연 적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학자, 경실련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점수를 얻었을까요? 어쨌든 캠프에서 뭐 정책본부장으로 좀 역할도 있었고, 또 뭐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지금 입각하는 것도 좀 정치인이 많다는 평가도 있죠. 교수 못지않게. 인사청문회 할 거고요. 아마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 인사청문회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전망,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시는지요? 우선 뭐 의원 불패라고 하는데, 이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 조금 약간 차별을 둬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일단 지역구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어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근데 비례대표도 물론 선출직이죠.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선출이지만 그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출됐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원 불패 신화에서는 조금 비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뭐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문제는 어떤 도덕성 검증에서 뭐 어떤 뭐 문제들이 좀 튀어나올지 그걸 또 특히 교수 출신이면 논문 뭐 재산 관련 뭐 그 좀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뭐 들여다봐야 될 거고 강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국 저는 여론이 좋아지고 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여론이 안 좋은데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겠어요? 예. 논문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또 들어가 있는 기준이니까. 뭐 재산 문제도 글쎄 뭐 좀 깔끔한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예. 홍준표 후보자에게는 좀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많은 분들이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젠 청문회 할 때마다 매번 그런 의혹을 보니까 우리나라엔 정말 그 의혹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이 없는 거냐, 장관감이 없는 거냐, 이렇게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인재 풀을 한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추천을 받는데 꼭 가까웠던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도 널리 이럴 때는 좀 추천해 보라고 널리 좀 개방적으로 그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31살짜리 총리도 나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실제로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도 그 장관 후보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요직의 공직 후보자들 찾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나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인재풀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워낙 될 것 같지 않은 분이었고 그 당내에서도 그때는 헤드헌터 회사인가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사람들을 그 추천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헤드헌터 그쪽으로부터도 사람 추천을 받았다. 예. 친박 청산을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뭐 워낙 양아치라는 표현 쓰셨던 건가요? 예.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은 매력 있는 양아치였는데 요즘은 조금 대선 때부터 좀 달라진 양아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그 증거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태 의원님 그 이야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건 사실은 여의도 바닥엔 파다했던 얘기입니다.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성완종 의원이 그 자살을 하기 직전에 쓴 메모는 아마 일반 국민들도 저건 거짓은 아닐 거다 이렇게 믿을 텐데. 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셨겠죠. 근데 하필 왜 거기서 좀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소위 진박, 친박은 다 빠지고 자기하고 이완구 총리만 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 공정하지 않다. 이 형평이 어긋난다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윤승모란 분이 아시죠? 정치부 압니다. 정치부 기자 취재 현장에서 또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요. 저보다는 좀 선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부 기자래 정치인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청원 의원과 또 워낙 각별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가깝고 그래가지고 뭐 홍준표 대표가 그 윤승모 씨가 좀 그 진술을 그 나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달라 했던 얘기를 뭐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얘기예요. 윤승모 씨로 하여금 좀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좀 번복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부탁을 그 당시에 홍 지사가 한다는 얘기는 널리 퍼져 있던 건데 뭐 무슨 증거가 있고 이러진 않은데 저 얘기는 여의도에서 보자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뭐 이용주 의원이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되면은 1심, 유죄, 2심에서 하여튼 그 무죄가 나왔을 때 다들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전달했다는 증인이 진술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제가 전에부터도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좀 신경 쓰는 게 주로 자기 그 재판에 매달리고 있을 거다. 온통 신경은 거기 집중돼 있을 거다 그러는데 결국 그게 잘못하면 뭐 이렇게
좀 터질지도 모르는 하여튼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위기를 맞은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 친박 청산 작업도 물론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친박 청산 작업도 정광석화처럼 하는 게 아니라 최경환 서청원 의원도 미국에서 오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결과를 보고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겠죠. 오히려 그렇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출당이 어떻게든 박근혜 그 열흘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요. 되지만은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저 자기 발등에 불붙어 국민의당이 그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면은 그건 뭐 대법원 판결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이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이나 기자들 만났을 때 내가 그 증거 갖고 있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이용주 의원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공개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뭐 공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해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 당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과거 국정원 활동의 잘못된 부분들 잇따라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적폐까지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SNS상에 이런 적폐청산에 찬성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시태그를 붙인 다음에 다스는 누구 거 다스 하면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워낙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다스는 누구 거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까지 나왔겠습니까? 윤태 의원이 현역 정치인 시절 지난 18대 대선 때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다스에 대해서 좀 취재를 많이 하셨습니까? 추적을? 뭐 취재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 다스의 그 당시 일주주였던 그 처남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성함이? 김재정. 예. 그 처남하고 저하고 한 20년 친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재정 씨를 아는 그 친구들 또 경주에 다스에 납품하는 2차 벤더, 3차 벤더 그 업체가 많잖아요. 그 다 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로 알고 있지. 지금 그 형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실제 주주라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세상이 다 18대 대선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못 밝힌 건 아닙니까? 그 뭐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기 뭐 그걸 무슨 수로 밝혀요. 근데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김재정이라는 친구 다스에 그 많은 제일 주주면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야 될까요? 없어요. 짓게 아니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 똥차 타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주변에 이게 한두 명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 숫자만 해도만 20만 명은 될 거예요. 예.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다만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 과정과 돼서도 내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의 신탁돼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이 좀 변했을 거예요. 이제 내 건가 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의 문제가 그 증여세를 내냐 안 내냐에 문제가 있을 건데 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걸 끝까지 저렇게 내 거 원래 아니었다. 고 하면 그건 세상이 웃어요, 다. 예. 윤태 의원님 오늘 그 말씀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 방송 보신다면은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예.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다면 대응 또 하시겠다는. 저한테 못 할 거예요. 예. 친구 사이인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스가 누구 건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실소유주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글쎄 아니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좀 변했다니까요. 예. 야 이제 내 거다 이거. 아니 뭐 저렇게 얘기해놓고 달라고 하겠냐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뀐 상태예요. 로 알고 있어요.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이렇게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누구 건지는 법적으로 확인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오늘
많이 웃으십니다,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